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학습할 내용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자, 먼저 등차 수열이라고 할 때 수열은 숫자의 나열을 의미합니다. 자,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숫자의 나열이 마음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규칙을 가지는데 그 규칙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차이가 같다는 겁니다. 그럼 숫자가 일렬로 나열되어져 있는데 차이가 같은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숫자 나열이 1과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7, 1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숫자가 나열되어져 있는 수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차이가 얼마나 오느냐? 4와 1 사이에 3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와 7 사이에도 3이 차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3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같은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1과 그 다음에 4와 7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항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항 A1이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 항 A2, 세 번째 항 A3, 그 다음 네 번째 항 A4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차이, 이 차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공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차. 보통 일반적으로 이 공차는 D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수열이 나타나져 있을 때에 100번째 항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물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100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이 규칙대로 계속적으로 써 나가면 언젠가는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풀 수 있느냐를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규칙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항을 만약에 A다라고 한다면 둘째 항을 D 차이가 난다. 공차를 D라고 생각하면 A 플러스 D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셋째 항은 둘째 항에다 D를 더하니까 A 플러스 2D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은 넷째 항은 그럼 뭐가 되느냐? D를 더하니까 A 플러스 3D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규칙대로 나갔다라고 한다면 100번째 항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A 플러스 99D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A3, 3일 때 2D가 되고 그 다음에 4일 때 3D가 되니까 하나 작게 나타나니까 100일 때 99D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계산 간단합니다. 그렇죠? A 값이 얼마입니까? 지금 1입니다. 그렇죠? 1. 그 다음에 플러스 99D. D가 지금 현재 3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100번째 항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헤아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규칙으로 하나 맞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일반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n번째 항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A 플러스 n-1D 하나 작게 나오니까 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n번째 항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일반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이 정리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공식으로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그 n번째 항 일반항은 A에는 A 플러스 n-1D A가 첫째 항이고 D가 공차고 n이 항수를 말하는 겁니다. A 플러스 n-1D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d다 이렇게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항이 하나 높은 쪽에서 그 다음 낮은 항 하나를 뺐을 때 차이가 d로서 일정하다라니까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 1번입니다. 5번째 항이 3이고 10번째 항이 13인 등차 수열이 있다. 이 수열에 20번째 항을 구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일반항이 뭐였습니까? 아까 A는 A 플러스 n-1D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공식에 의하면 5번째 항은 곧 다시 말해서 5번째 항은 A5는 뭐를 의미합니까? A 플러스 4D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 플러스 4D가 얼마냐? A 플러스 4D가 3이다. 이런 내용이네. 그렇죠? 자, 그럼 다시 10번째 항은 뭐냐? 10번째 항은 n에다가 10을 집어넣으면 a 플러스 9d가 되겠네요. 그렇죠?
A 플러스 9D는 13이다. 자, 그랬을 때에 우리 보고 구하라는 거는 뭐냐면 20번째 항이 뭐냐? 20번째 항은 A 플러스 19D의 값은 뭐가 되겠느냐?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연립해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플러스 9D가 13이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4D가 3입니다. 그렇죠? 자, 연립해서 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5D는 10. 그럼 D의 값은 2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D가 2가 되어지면 D 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 4, 8. 그러면 A 플러스 8이 3이 된다라고 하면은 A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 내용을 두 번째 이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 자리에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19 곱하기 D 자리에 2를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래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5 더하기 38.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20번째 항은 어떻게 되느냐? 33이 정답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예제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며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인 등차 수열이 있다. 이때 이 수열의 첫째 항과 공차 D를 구하라.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 식은 세 번째 항과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항을 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0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라는 것 때문에 세 번째 항이 음이냐, 여덟 번째 항이 음이냐, 양이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을 합하면 부호가 반대고 절대값이 같으니까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가 되고 자, 여덟 번째 항은 A 플러스 7D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값이 0이다. 자, 그럼 합하니까 2A 플러스 9D는 0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식은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다.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A 플러스 4D가 마이너스 2다. 자, 요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해버리면은 바로 첫째 항과 공차 D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2A 플러스 9D는 제로다라는 식 하나 써놓고 그 다음에 밑에 식에다 곱하기 2를 해서 우리가 A를 소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A 플러스 8D는 마이너스 4. 자, 그래서 두 식을 빼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A 없어지고 D는 4가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공차 D는 4다. 자, D 자리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4를 집어넣으면 A 플러스 4, 4, 16은 마이너스 2. 넘겨서 계산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8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첫째 항 마이너스 18, D는 4.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제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에 첫째 항이 4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제 몇 항인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첫째 항은 40이고 자, 이 40에서 3을 빼면 37이 되겠죠. 그렇죠? 또 3을 빼면 34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빼 나가다 보면 언제부터인지 음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음수. 그럼 이게 몇 번째 항에서 음수가 나오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40부터 시작해서 계속 써나가면 언젠간 답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숫자가 너무 커버리면 계산하기 힘들어지니까 일반항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일반항을 구하면 일반항은 AN은 A 플러스 N-1D입니다. 공식이. 그렇죠? 자, 그럼 공식대로 써보면 일반항은 A 첫째 항이니까 40입니다. 그렇죠? 40 플러스 N-1D 공차 D는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 자,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전개합니다. 자, 전개하면 일반항은 마이너스 3N 그 다음에 플러스 3에 40이 되니까 43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일반항을 구하고 난 다음에 이 일반항이 음수가 되는 항은 자, 그러면 이걸로 식을 세우면 구했는 일반항이 마이너스 3N 플러스 43이니까 이게 음수가 되어지는 것.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넘기면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43.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음수로 나누니까 부동항이 바뀝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3, 곧 3분의 43입니다. 자, 3분의 43을 계산하면 얼마 나오느냐? 약 14.33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항이라는 거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나오는 자연수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14.3보다 커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15번째 항. 그러니까 정답은 제15항이라고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어지는 확인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